네, 안녕하세요. 연구처 김종호입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동산병이 첫 직장이고 제일 프레시 박사입니다. 다소 이제 발표가 그렇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발표 자료 대부분이 90% 이상 그림이고요. 그러니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림이라 하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영상이 그렇게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에서 영상이 가장 빠르게 발달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들이 발달해왔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소개랑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특히 이제 영상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제 의료에 어떻게 적용되고 이제 최신 모델들 무엇이 있는지를 쭉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각 교수님께서 연구에 적용하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신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경남 경남 쪽에 이제 충무대교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CCTV에서 인공지능이 발견해가지고 경찰에 인공지능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 사람을 자살을 막고 사람을 살린 케이스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 드론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위성에 대해 전파 방해를 시도하니까 이제 드론 자체에 인공지능을 심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목표물에 자폭 공격을 하는 식으로 드론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공지능은 하나의 도구고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한 사람의 이제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 논문 이제 허블과 비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이제 고양이를 이용한 스티뮬러스 자극 실험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로 선이 나와 있는데 선을 이제 돌려감에 따라서 특정 뇌 영역에서 이제 그 일렉트릭 노드를 심어가지고 이제 스티뮬러스가 이제 빠르게 이제 스파이크가 빠르게 일어나면 자극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를 봤는데 특정 위치에서는 특정한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뇌 부위별로 다른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를 모방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패턴에 대해서 특정한 신호를 세게 나오는 것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하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 보통 딥러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제 여러 다층을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입력값이 점점 더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NN의 이제 낮은 단계에서의 특징 피처라고 하는데요. 특징은 이제 아까 본 스티뮬러스 같이 그냥 단순한 어떤 선들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단계가 넘어갈수록 점점 복잡한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개나 시계같이 점점 큰 화면의 어떤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림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인공지능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제 3차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장기든 간에 3차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제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를 주로 3D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기본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각 3차원 이제 볼륨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예측을 얻게 됩니다. 이제 관련 모델로 이제 유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주로 영상 인공지능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품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엑스레이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유넷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서 폐를 추출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넷의 입력을 이제 기본 엑스레이 영상을 넣고 출력은 어떤 원하는 영역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런 영역을 추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이제 장기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데 이제 특화된 인공지능 유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3D 버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의학에서는요. 이제 대부분 3D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튜머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인데요. 구조는 비슷하게 입력 영상과 출력 영상으로 나뉘게 되고 입력의 어떤 이제 로우 레벨 이제 기본 영상을 넣게 되면 출력의 특정한 변변 영역만 추출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인공지능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 거의 모든 이제 의료 영상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은 이 기본 모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것만 다 아시면 사실상 이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의료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영상의학적인 그런 제품들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른 이제 제품들을 뒤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이제 이건 최신 트렌드인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영상 정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상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인상적인 정보, 이제 랩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멀티모달 AI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최신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건 브레스트 캔서 몰큘러 서브타입 프리딕션 모델이고요. 이제 이제 패스워치의 이미지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제네틱 정보도 들어가면서 함께 이제 그 예측을 수행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예시입니다. 그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썼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의학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혹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인공지능이 왜 그랬는지 말을 인공지능만 썼을 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그랬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의학에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특히 영상에서 사용되는 게 그라드캠이라는 것이고요. 이 예시는 이제 의학은 아니고 일반적인 예시인데 지금 고양이랑 개 그림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고양이란 출력을 내는 것에 이제 역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따라가게 되면은 왜 그런 출력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어떤 특징 중요한 위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을 의학에도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많은 제품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응용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혁신 의료기기를 실제 지금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 주제에 맞춰서 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딥노이드 가장 최신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혁신 의료기기 제 32호고 이제 뇌혈관 영상에서 MRI 영상에서 뇌종류로 이제 의심되는 부위를 찍어줍니다. 이제 오른쪽이 입력된 영상이면 그 중에 출력된 영상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 세그멘테이션해서 표시를 해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3D 유넷이 바로 사용된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위치를 3차원에서 찾아준 제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목스의 이제 CAD AI B나 브레스트 같고요. 이제 유방 초음파 영상에서 특히 이제 그 유방암에 의심되는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저 이제 그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그라드캠이랑 같은 거고요. 그라드캠처럼 특정한 어떤 이제 이 출력이 그 유방암 위험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그 원인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를 이제 그라드캠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혁신의료기를 받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은 혁신의료기 제22호 뷰노메드 흉부CT AI고요. 폐CT 영상에서 이제 폐결절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결절에 대해서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결절은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 볼륨으로 메저를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의료기 22호고 그 다음 JK, JBS01K
이거는 저희 병원에도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뇌졸중에서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 병변이 이제 발생하면은 이제 그 위치를 찾아주고 볼륨도 찾아주고 또 유형 분류까지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떤 분류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유넷 같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종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4호 루밋의 이제 인사이트 NMG라는 거고요. 이제 유방 촬영수 영상에서 이제 유방 의심 부위를 찾아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이제 최신에서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코라인 AV 뉴로캐드라는 이제 뇌출혈 진단 모전 소프트웨어고 이것도 현재 저희 병원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뇌출혈 이제 위치를 찾아주고 그 볼륨 같은 것도 찾아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D 유닛 같은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룬세 인사이트 CXR 흉부 엑스레이에서 엑스레이는 사실 엄청 자주 찍기 때문에 되게 유용할 수 있는데 이상 소견을 진단 보조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조금 이제 이게 보면 5호점 혁신 의료기기 5번째 받은 제품인데 조금 추상적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그냥 이제 의사가 그렇게 이렇게 떴을 경우에 한 번 더 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제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뷰너메드 펀더스 AI 혁신 의료기기 이제 1호입니다. 1호가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이었던 거죠. 인공지능 이제 안저 현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저기 보면 좀 이상 소견이 있는 부분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는 그런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혁신 의료기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현재 인공지능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렸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제품들이 보면은 다 어떤 것을 찾아주기만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근데 사실 지금 이것들이 이제 나올 당시만 해도 이제 뷰너메드 펀더스 같은 건 2020년도에 이제 혁신 의료기기 1호를 받았는데 사실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지금 규제가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조금 사실 지금 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결국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하나의 도구고 조금 어떻게 좀 견제하거나 이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활용해서 좀 더 이제 더 나은 이제 아웃컴을 보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인공지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들은 이제 아직은 의학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욜로라는 중요한 이제 영상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제 객체를 인식하고 지금은 이제 카메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찍으면은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뭐 스켈레톤을 이제 다 뽑아낸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사람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은 스켈레톤이라고 하는데요. 저거를 다 뽑아내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인체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관련되는 질병의 진단이나 이런 것에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최신 기술이라서 아직 안 쓰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소개해드릴 것은 아주미오 INC의 칼로리 마마라는 것인데요. 음식을 찍으면 어떤 음식인지 바로 인식하면서 칼로리가 뜹니다. 사실 현재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제 식이를 관리하는 개념을 아직 많이는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LG나 삼성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이제 음식들도 다 인식을 해서 뭐가 들어있고 뭘 얼마 먹었고도 다 추적을 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의 식이를 관리하려는 어떤 이제 의도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제 어떤 흐린 영상을 이제 의학에서 이제 적용된 사례인데요. 선명하게 해주는 게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생성형 AI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생성 AI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제 언어보다 이미지에서 먼저 만들어졌었고요. 특히 이제 이미지에서는 물론 우리가 그림 그리는데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어떤 흐리거나 어떤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개선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게 의학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내보낸 것인데 어떤 소실이 꽤 많은, 미션이 꽤 많은 영상 꽤 높은 정확도로 복원하는 기술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학에서 이제 어떤 조금 꽤 노이즈가 많은 영상 같은 것을 추정하는데, 물론 이게 생성형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진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영상 인식 인공지능의 한계점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유명한 한계점 중 하나인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하는 이제 영상 인공지능의 한계점인데요. 사실 지금 왼쪽에 스탑 사인이랑 오른쪽 스탑 사인이랑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스탑 사인에 어떤 미세한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인공지능이 출력을 다르게 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특히 이제 이미지에서 이게 두드러지긴 하지만 거의 모든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거를 계속 공격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방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이 되어 나갈 예정이긴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인공지능 이런 일종의 해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속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한계는 이제 인공지능을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거죠. 예, 영상에서 특히 이제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제 조작하거나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영상의학에서 이제 보안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익명화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서 이제 특히 이제 브레인 MRI나 이런 걸 하면은 쭉 조합하면 사람 얼굴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익명화해서 사람 얼굴 바꿔치기하는데도 이런 기술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사실 영상 인공지능은 그 현재 의학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데이터를 이제 개방하고 모으고 이런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여전히 적용이 안 된 것들도 많고 해서 조금 응용해 볼 수 있는 거리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아직 연구할 거리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